뇌에 대해서 두부 부침에 비유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폐렴이 우리나라 사망원이 3위입니다. 골절 때문에 폐렴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된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지저분해지는 거야, 뇌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 본드 역할을 해요. 그게 치매의 시작이거든요. 최대 약점입니다. 최대 약점이 짱구인 남자는 어떤 남자인 거야?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바빠지면서 정말 뭐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수없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유성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주변에서 막 궁금해하시고. 네, 처음 만난 분들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법의학자라는 그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좀 경이로운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주변에서 이렇게 유성호 교수님 만나게 되면 화제 중심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 네. 저녁 식사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뭘 좀 시작하기 전에는 네. 계속 사건 얘기를 물어보고, 예를 들면 화제가 있던 사건이 있으면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물어보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무슨 최근에 이제 떠들썩하게 특히 이제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의견을 물어보기도 한다던가. 네, 혹시 네가 부검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부검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뭐가 궁금하시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답변은 드리는데,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인이 죽었다. 네. 이거 사실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도 잘 모르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답하다가 보면은 이제 화제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식사 자리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식욕이 막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러세요? 있어요. 네. 부검 얘기하고 막 이러면. 왜냐면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에거사 크리스티나 셜록 네네. 홈즈 같은 걸 읽어본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약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좀 꺼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교수님을 예전에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 책 벌써 나온 지 한 5, 6년 됐죠? 6년쯤 됐습니다. 6년 좀 됐군요. 그 책 뵀을 때부터 와, 이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면 너무 인사이트도 많이 받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오래된 팬이라서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제 네.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굉장히 제가 네. 밤에 네. 보고 벌써 너무 통했어요. 그 영화 얘기하시는 감동이 순간. 돼갖고 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해서 막 찾아보니까 네. 이동진 네. 평론가님이 되게 좋게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찍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오늘 또 녹화하는 날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월요일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 보면 월요일마다 부검하신다고 들었는데.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하는데요. 네. 저 오늘 4건 오전에, 요즘에 계절이 조금 변하려고 한 것도 있고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건들이 많아서 오늘 이제 4건 하고 왔습니다. 부검을 하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이거 사실은 비밀인 건 네. 아닌데요. 네. 저희 대학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네. 거기 부검실이 있다는 거 잘 모르세요. 대학로는 원래 문화의 공간, 연극 이런 메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쪽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 근방에 네. 동대문 경찰서, 해화경찰서 그러네요. 9개 정도 되는 경찰서에 변사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국가수가 컨트롤 타워고요. 한 번 하시게 되면 보통 지금 아침에도 벌써 시체 내구를 부검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생각보다 기간은 굉장히 짧은가 봐요? 어떤 시신, 어떤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네. 들면 의료사고 같은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차트 리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 시작해야 되니까 그 자체도 오래 걸려가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그냥 오전 동안 한 거니까요. 비교적 사인이 명확한 시신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동맥이 파열된 네. 분도 계셨고 뇌출혈도 계셨고 네. 사인이 좀 명확해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제가 후반부에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일단 근데 오늘 나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단 책이 출간을 하셨어요. 네네. 6년 전에 책을 내시고 올 초에 아마 이제 책을 한 권 내셨던 것 같고, 네네. 이번에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제목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유튜브의 대멘톡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부검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물론 좀 명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좀 안타까운 죽음들을 예를 들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마치 싸이의 노래처럼 어땠을까? 이런 거를 부른 것처럼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는 아닌데 조금 미리 알려드렸으면 어떻을까
이런 작은 습관 안타까워. 또는 뭐 작은 자기만의 어떤 리추얼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갖고 이게 좀 필요한 지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로서 그런 억울한 죽음 또는 뭐 갑작스러운 죽음 예방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책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또 뒤에 이제 뒷장을 딱 보면 이제 메인 카피 비슷하게 이제 출판사에서 올려놓은 게 부디 우리가 부검대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예요. 네, 그거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막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 자세 장대를 이렇게 좀 가다듬어야 되는 섬뜩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출판사에서 노린 게 아닐까 싶고요. 더군다나 이전 책에서도 죽으면 만나게 되는 남자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편집인이 똑같은 분이셔갖고 아마 그런 놀리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안 만날 수 있는 분인데 부검대에서 만난 분들 꽤 있거든요. 안타까운.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어떤 대기업 다니신 분인데 이제 연말 회식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네.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면 요즘 그 신형 아파트들은 집에 띵동하고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구축이라 몰랐었는데 네. 신축에서는. 신축에서는 그렇게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왔는데 이제 집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대리로 왔는데 대리 운전사분 가시고 잠깐 잠든 거예요. 근데 네. 그 지하 주차장이 약간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라 그래서 이분이 거기 잠들었는데 아내분이 막 찾으러 내려왔는데 결국은 뭐 못 찾고 구석에서 돌아가셨어요. 저체온사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체온사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게 술을 드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의사니까 이과적으로 좀 분석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분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각심일 수도 있고 책 전체가 거대한 무슨 반면교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번 책을 보면서 이제 감탄하게 된 게 이전 책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대멘톡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확고한 실력과 어떤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전문 영역 바깥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일에 대해서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샤이하신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그걸 또 나와서 하시려고 하는데 능력이 출중하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전문 영역 안에서의 사투리만 사용한다고 그럴까요? 네. 근데 교수님을 보면 사실은 그 대멘톡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책도 너무 쉬워요. 일부러 좀 그렇게 많이 그쵸.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보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해서 알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책에서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감사합니다. 측면에서 네. 말과 글에 참 타고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네. 제가 정말 전 군대에서도 부검을 했거든요. 네. 특수 직역이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유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유가족들에게 설명을 할 때 어려운 의학 용어로 설명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이렇게 뭐 너무나 황망한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뒤돌아서 전혀 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분들께 최대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갔고요. 인생이 또 설득의 키워드로 보면 네. 인생 전체가 거의 설득이자 남한테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이 뭐 직조된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명징하게 직조 네. 신랄하고 처연한 네. 뭐 이거 개그가. 어떻게 다 외우세요? 네. 네, 너무- 뭔가 해부당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 네. 뭔가 이 설득의 정확한 키워드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좀 쉬운 문장을 쓰고 이해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서 잘할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좀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타고나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네. 약간 단련하신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단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번 책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본 우리 몸 이런 게 진짜 키워드라고 말하셨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면서 마치 이제 정말 자상한 어떤 의사분 그런 분한테 뭐 앞에서 우리 인체는 말이죠 하면서 하나하나 더군다나 경어체로 쓰여 있고요. 심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 다 하나씩 애초에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먼저 시작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막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인체에 대해 설명한 책, 바디란 책도 있고 훌륭한 책도 있고 네. 또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엔드 리절트가 죽음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아마 제가 조금 더 약간 겁을 줄 수도 있고 설득력을 조금 더 얻을 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네. 예를 들면 심장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담배 피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부강하면서 동맥 딱딱하고 또 이분이 그 담배를 피신 분들은 좀 니코틴 때문에 좀 누렇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친절하게 쓰면 근데 약간 무서운 얘기가 함께 섞여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강에 약간 협박성으로도 네. 들리고 네. 뭐 그래서 좀 설득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뭐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니, 매 챕터 구성이 그래요. 딱 이제 그 보건 감정서라고 하나요? 보건 감정서 그림도 있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란 2개 하는데 굉장히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보면 교양에 해당하는 삶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것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책들이 계속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성공했는데요. 네, 성공하셨어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첫 페이지 딱 넘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일단 그 심장에 관해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심장이 하신 거죠? 뭐 아시겠지만 뭐 네. 예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느냐 간에 있느냐 뇌에 아. 있느냐 막 이렇게 오랫동안 네.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심장에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서 하트 할 때 이렇게 하고 뭐 그렇죠. 이런 거 하고 네.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약간 이상하니까 이상하죠. 네.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네. 근데 심장이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단일 사망 원인 1위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심장을 첫 번째 다룰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감각이 네. 있는데 고유 감각이라고 해서 내 심장을 느끼는 것도 고유 감각 중에 하나거든요. 오감 바깥이지만 9개 감각 중에 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민감하신 게 아마 심장 박동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고 또 사망원이 1위고 그러면 1위로 다룰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걸로. 네. 네. 심장을 다루시면서 더군다나 구체적인 사례로 제일 먼저 부건 감정서에 나오는 걸 저는 이제 부건 감정서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으니까. 아, 그러셨나요? 네네네. 아마 영화 같은데, 뭐 영화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 보여주니까. 네, 이렇게 제대로 보는데 거기 날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돌아가신 분 날짜가 19930204예요. 네. 그럼 아니 19930204면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 했는데 네. 바로 30대 초반에 네. 공부하다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데 담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죠? 사실은 그 정확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날짜가 실질적인 건 아닌데 비슷하게끔 네. 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가장 그런 걸 쓸 때 고민은 이게 혹시는 저를 만났던 분 중에서 아,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조금은 좀 불분명하게 블러 처리한다라고 네. 느껴서 그렇게 느끼게끔 좀 처리를 했고요. 다만 뭐 아주 크게 틀리진 않아서 아마 네. 그때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례는 모두 다 실질적인 사례니까 네. 아마 조금 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장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차례차례로 차례차례. 네. 뭐 뇌 얘기도 하고 간 얘기도 하고 그것이 말이에요. 네, 그런 네. 얘기도 합니다. 뇌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뇌에 관해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뇌과학 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약간 네. 내용이 왜 이렇게 짧아? 안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책의 장점은 명확한 어떤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강력하게 개념들을 심어준다 그럴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뇌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하실 때 뇌에 대해서 그 뇌의 질감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묘사하는 허다한 묘사가 있는데 이걸 두부 부침에 비유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네, 정말 두부 부침 같은. 정말로 부침용 두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석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수술 뭐 의료 영화 네. 보면. 내가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데 뇌에서는 그거 잘못하면 뇌가 빨아들일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부검이나 아니면 해부할 때 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렇게 안 물컹물컹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지질이니까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부검은 아니지만 해부할 때는 포르말린에 한번 담궜다 나오는 데는 좀 딱딱하거든요. 처리되어서. 사람들이 진짜 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데 네. 실제로는 뭐 부침용 두부랑 정말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그런데 네. 이제 뭐 만약에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흔들면 네네네.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네. 물이 차 있잖아요. 네. 세레브로 스파이나 플루이드라고 해서 네. 뇌척수액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머니가 있어서 뇌도 감싸고 있고 척수까지 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맛집과 의사 선생님들이 부통분만 할 때 등에다 주워 놓는 것도 네. 사실은 아. 고 연결되는 부위에 넣거든요. 척수는 다 아시죠? 감자탕 먹을 때 촉촉 빨아먹는 거. 네. 네. 그게 아니 감자탕 안에 등골이 오싹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뭐 물컹물컹한 뇌랑 네. 척수까지를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도 만져보신 분들은 없죠. 아마 없겠죠. 아무래도 영원히 안 만지실 거겠지만 안 만지고 싶어요. 그렇죠. 네. 만지시면 네.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물컹물컹하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이게 머리에서 피 나면 뇌출혈 생기면 누르거든요. 네. 그리고 두부를 누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뭔가 뇌는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 생동감이 이제 글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딱딱한 그냥 그 두개골로 쌓여져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게 되지만 두피도 있고요, 머리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뇌막이라고 그러나요? 네, 뇌에 막이 3가지가 있죠.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4겹, 5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두피도 5겹이에요. 스칼프잖아. SCALP 네, 영어로. 스칼프. 네. 거기에 각각 하나씩 층이 있어요. 의대생이 외우는 방법인데요. 스칼프의 그 스펠링을 이용해서. 네, LP 그래갖고 이것도 패스츄리 제가 먹는 네. 아니, 근데 확 이해가 돼요. 네, 패스츄리하면 얇은데 이렇게 네, 여러 겹으로. 네. 두피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있고 네. 두피도 있고 네. 머리뼈도 있고 막이 3개고 그러면 네. 정말 탄탄보호긴 하죠. 네. 이렇게 뇌를 보면서 패스트리 생각하시고 두부부침 생각하시면 하고 나서 점심 뭐 드실까 하는 생각 들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점심은 타코를 먹었습니다. 타코? 네, 타코는 신체 어디랑 비슷한가요? 생각 안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바사삭하는 그 느낌이. 네, 타코가 네. 글쎄요. 뭐 야. 비슷한 거. 네. 네, 타코면 굉장히 침 나오네요.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집안에 또 약간 그 폐암 가족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폐 얘기하면 저도 막 읽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 폐에 관한 사례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어떤 그 교수님께서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걸 이렇게 인용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고관절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입원한 네, 노인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노인이 80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원을 하게 되면 고관절 때문인데 다른 병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50% 2개월 사이에.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네. 정말로 많이 그렇게 돌아가세요. 네. 사실은 고관절 수술을 정형외과 의사가 하자 그러면 다들 불만이세요. 이걸 뭐 수술하면 낫는 거냐. 근데 네. 일단 정형외과는 빨리 일어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일어서지 못하시면 누워 계시면 첫 번째가 폐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로 감염이라고 해서 소변이 나오는 요로 생식기계 감염이 생겨요. 그래서 뭐 골절이 되거나 뭐 허리가 약간의 압박 골절 때문에 못 일어나시면 그게 바로 이제 모비디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많이들 인지 못하시는데 실제로 고령화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빨리 이제 잘 치료하셔갖고 일어서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못 일어서실까봐 다들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제 다리가 만약에 골절이 됐다라고 하면 다리 골절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골절로 인해서 제대로 기동을 못하고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섭취해도 식도로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사례가 잘 들리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사례가 잘 들리는 게 이렇게 삼키는 근육의 좀 약화. 우리가 뭐든지 근육이 좀 약화되거든요. 여기 다 젊으시니까 전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네. 아니 속으로는 다 사갔어요. 이분들이 외모만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네네네. 일이 너무 많아서. 업주가 저는 업주 아니고 이쪽에 있어요. 이쪽인가요? 네. 저는 그쪽 출연자고요. 업주가. 네. 근데 그래서 업주 저기 계시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삼키는 게 뭐 떨어지다 보니까 누워서 주무시다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침이라든지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구조물 그 여러 것들이 기도로 많이 넘어가요. 근데 누워 계시면 그 찬스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폐렴이 우리나라 사망원이 3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골절 때문에 폐렴이 많이 생긴다. 뭐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강조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폐렴도 그냥 상상만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책에서 묘사를 하시니까 네. 부검을 하게 되고 그 폐가 어떨까를 상상해 보니까 이 책에 대한 묘사로 떠올려 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네, 뭐 끔찍한 거에 좀 임프레시브한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폐라는 게 사실은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고요. 얇은 막에 이 공기가 들어와서 그 얇은 막에 있는 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그 비어 있어야 되는 공간에 고름이 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드름 짜는 거나 물을 뭐 제대로 빨간 약 안 바르면 생기는 농 같은 게 폐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너무 끔찍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뭐 어떤 맛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긴 법의학자. 네, 아까 타코 얘기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또 배우게 된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 왜 인체에 위험한가를 이제 교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위험한 게 있는데 바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그 염증을 일으키는 몸 안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네. 지방, 이 과체중을 넘어서 비만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되고 또 수면도 충분히 취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이 몸 안에 많이 있게 되면 그 지방 자체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기도 하고 네. 또 그거에 관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살쪘을 때와 살을 좀 감소한 다음에 재보면 확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빼라는 거고 네.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서 뭐 그런 미용적 측면이 아니라 건강적 측면에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지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이 다 재밌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DNA 관한 부분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중문화, 뭐 영화를 포함해서 뭐 CSI 같은 것도 네네. 있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도 있는데 그 사례 보니까 정말 기기묘묘한 사례가 너무 많고요. 네네. 제가 어디서 무슨 책을 볼 때도 그랬는데 뭐 DNA와 염색체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정확한 차이 같은 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네,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네. 그 유튜브에서 별로 인기 동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아, DNA의 요소 뭐 이런 거 설명하면 네. 전 되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어려운 면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번 책에서도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 영상 똑같아요. 저희도 힘들어서 내가 이런 영상 진짜 유튜브 뒤져도 없다 이런 거 만들면 조회수 낮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하면 막 100만 넘고요.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저도 막 명월관 생식기 이거 보다 저는 그 보지는 않고 그 썸네일을 봤는데 제가 사실은 오시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대멘톡을 이렇게 인기 순으로 동영상 연결해 봤거든요. 1위가 그 에이즈 환자의 해부에 관한 얘기, 2위가 명월관. 왜 그게 불만인 게 제가 네. 사실은 이걸 에이즈 환자 부검을 누가 관심 있냐는데 자꾸 이제 같이 찍는 분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물어봐서 제가 약간 불만 어린 표정으로 찍은. 근데 그게 너무 잘 나오는 그래서 네. 대중의 취향은 알 수가 없다. 네. 공들여서 막 이게 DNA 이걸 한번 애들 한 6만 회 막 네, 이렇게 그렇죠. 되고. 네. 네, 마음 상하고. 네, 마음 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서로 이제 약간 동병상련을 나누게 돼. 이것도 병이네요. 동병이니까. 아니, 그래서 면역도 네. B셀, T셀 여러 가지 걸 해갖고 한번 해야지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DNA에 상처 입어서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아니, 거는 유튜브 영상에도 없으니까. 네, 되게 쉽게 한번 벌써 원고는 써놨는데요. 네. 근데 그때 마음 상해갖고 그럼 다시 할까요?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좋아요 2번 눌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이 되나요, 근데? 안 되는구나. 네. 우리 팀 많으니까요. 네. 그 DNA 부분에서 이제 그 사례를 저도 이제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과학 수사로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활용하게 된 것이 80년대 후반이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 영화는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DNA까지 채출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보내서 그 결과를 봤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멘붕인 살인의 추억이었던 클라이맥스 사건이 있어요. 그 네네. 기차 막 오고 막 맞습니다. 터널 앞에서. 그때 막 김상경 씨가 맞아요, 막 맞아요. 때리면서 네. 그때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딱 그 시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가 네. 막 이제 DNA에 네. 대해서 막 올라오고 있을 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교양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느낀 건 저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원을 이제 확인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DNA 샘플이 범인하고 일치해서 범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구체적으로 뭘 비교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STR이라는 걸 네네. 하시면서 그 STR에 관한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전체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유일하게 몰랐던 부분이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다. 네.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DNA 샘플을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염기의 순서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달라서 네. 특정 부분에서 반복이 되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그걸 일치시켜서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와, 성공했다. 네. 그리고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아,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냥 DNA 맞았니? 뭐 DNA가 일치했대, 범인이겠다 이러는데 그 DNA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알면 사실 또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23쌍이 염색체를 네네. 받잖아요. 어머니한테 23개, 아버지한테 23개. 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3번 염색체면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받은 3번 염색체 어떤 부분이랑 아버지한테 받은 그 3번 염색체 똑같은 어느 부분이 염기의 순서는 똑같은데 반복이 되느냐가 달라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제 책을 사보시면 네네. 더 쉽게 이해가 세 되는데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네.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라서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 반복되는 그 염기서열 부위는 사실은 쓰레기 유전자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는. 눈동자를 까맣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는.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는지 조금 아는데 그걸 연구해갖고 이제 한 게 80년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발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80년대 후반에 아무래도 정치적 혼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공권력을 그런 시위 진압하는 데 쓰다 보니까 지방에 뭐 도시들에서 소도시들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그 중에 그게 하나가 살인의 추억이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인데 네.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님에게 살인의 추억에서 조금 다른 거는 미국에 보낸 건 아니었고요. 그때 아, 그래요? 일본에 보냈어요. 나중에 일본에 네.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실험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못 잡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또 과학수사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캐비넷에 넣어놨던 체액이 묻은 까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인가 꺼내갖고 그래서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DNA도 처음에 8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그 기술이라는 게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저희 대학의 그 교실에서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구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체액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 체액이 갖고 예를 들어 P라고 그러면 몇 살인지. 네, 왜냐하면 거긴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 아예 서양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씩 접근해가는 꽤 나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년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렇게 인종이나 국가를 알아내는 건 미토콘드리아로 하는 건가요? 야, 너무 네. 대단하신데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고대 훨씬 더 오랜 조상을 왜냐면 이야기할 미토콘드리아는 때. 한 세포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핵이 깨지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그 서부사하라 남쪽, 네네. 사하라 사막 남쪽이냐 뭐 이런 걸 체크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를 하고요. 네. 생생할 때는 핵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핵에 들어있는 DNA로. 네. 미토콘드리아 있는 DNA가 아니고. 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유전과 네. 아주 오래된 우리 조상 찾을 때. 그럴 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 뭐 자바섬에서 뼈가 나왔다. 네. 그럴 때는 거기 안에 핵의 DNA가 거의 없어요. 아. 미토콘드리아 DNA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미토콘드리아를 추적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인류가 아프리카로부터 이주해 온 그런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도가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네. 우리 세계 지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지도입니다. DNA에 관해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얘기하신 것만 들어도 신기하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나이도 알 수 있고 인종도 알 수 있고 이렇다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서 이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생겨난 어떤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 15년형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STR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거기 3STR인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놈이 범인이다 해서 잡았는데 그 사람이 15년형을 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였던 맞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네네.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도 과학이 조금 덜 발달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어떤 법의학적인 지식으로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STR이라는 게 이제 여기 설명드리면 또 안 보실까 봐. 네. 네, 그래서 책도 사보셔야 되니까. 네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받았는데 또 제 형제도 한 개씩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슷할 확률이 STR을 한 개 하느냐, 뭐 3번 염색체 있는 것만 하느냐, 5번 염색체 있는 거 하느냐, 357 염색체를 예를 들어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꽤 식별력은 높아도 한 500명 중에 한 명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500분의 1. 근데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건 일본의 사례인데 유괴 사건인데 아동을. 근데 이제 마침 그분이 운이 나빠서 특정돼 갖고 최신 지식인 DNA를 해봤는데 500분의 1이 걸린 거예요. 진짜 운이 없는 거죠. 네, 진짜 운이 없는 거예요. 네. 마침 동선도 겹쳤고 네. 500분의 1이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근데 이게 3개일 때는 500분의 1인데 4개 할 때는 얼마에? 5개? 6개? 그래서 한 13개 정도 하면 몇 천만 분의 1이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21개. 21개요? 네, 23개까지 합니다. 그렇게 네. 저희 서울대나 국가수는 23개까지 하는데 그러면 전 인류 중에 한 명보다 더
확률이 떨어지는 99.9999 하고 한 6개 쓰면 그러면 어떤 검사님은 아니 이거보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혹시 아제르바이잔에 온 사람이 똑같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네. 이건 뒤에 걸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아니면 세대를 걸쳐도 딱 이 사람 한 명 이 정도까지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3개 정도 하면 500분의 1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만 지금 23개쯤 하는 STR을 23개쯤 하면 억울한 사람은 안 생긴다. 이미 거기까지는 발달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만 이제 네. 예를 들어 나이가 30에서 33세 사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37세가 나왔는데 저희가 30에 33이라는 건 추정이니까 네. 그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50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그런 하죠. 정도로는 이제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전체에서 가장 황당하면서 재밌는 사례는 제가 볼 때 그 DNA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사건을 묘사를 너무 또 재밌게 하셨어요. 독일에서 어떤 190cm가 넘는 경찰관이 남자 경찰관이 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면봉을 통해서 이제 그 책을 채취해서 DNA를 검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스위스 사건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사건 이런 또 다른 건장한 남자들이 죽은 사건하고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DNA가 일치돼서 그 사람을 특정해 보니까 여성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도에 훈련된 여성 아니라는데 네. 너무나 이 건장한 사람들이 제압을 당하고 사망했는데 여성이 나오니까 네. 알고 봤더니 면봉, 뭐 그다음에 장갑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면봉 회사의 직원분이 이제 그분이 장갑을 안 껴서. 그렇죠. 네, 장갑을 안 끼고 그분이 생산된 면봉으로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다 해서 같은 면봉으로 채취하니까 그 정말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네. 뭐 독일에서 막 190cm 경찰관을 살해한 여성 막 이래갖고 네. 한 명도 아니고 막 갖고 막 동분서주 막 세계 여러 곳에서 네. 한 여성이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다른 범인인데 이게 이제 DNA로 묶이는 바람에 한 여성이 여기 뛰었다 이탈리아에서 죽이고 저기 스페인 갔다 막 지금 이러니까 블랙 위도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되게 허망한 사건이었죠.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사건들을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고도로 셋업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제가 약간 재밌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책 전체는 이제 인체 기관을 하나하나씩 훑어가면서 쫙 스캔하는 것 같은 느낌, 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종반부에 가면 이제 2부라고 해서 따로 챕터가 있어서 네네. 네, 가급적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시작은 이제 물론 암 같은 건데 흡연이라든지 뭐 무슨 그 다음에 음주라든지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제 스테로이드와 다이어트 약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너무 당연하고 그게 정답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 많은 각각의 기관들이 읽으면서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보면 사실은 해법은 거의 같잖아요. 아, 똑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운동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경각심이 없는데 그걸 다 지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사실 오늘 뒷부분에 가서 그런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유성호 교수님은 다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보니까 뭐 피부 상태나 치아 상태나 너무 좋으셔서 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여쭤보는데 아니요, 그 식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삼양짱구라고요. 삼양짱구. 네, 짱구, 꿀짱구. 아, 네, 예, 예. 그거를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지금 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짱구를요? 예. 네,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그게 굉장히 오래된 과자거든요. 맛있죠. 약간 네. 참깨 같은 거 붙어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그 가장 네. 안 좋은 게 짱구를 못 끊어갖고 옛날에 마이구민가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빠이구미. 네네네.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네. 야, 인간미까지 있으세요. 지금 짱구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게 저의 최대 약점이고 아내가 이거 네. 먹으면서 밖에서는 과자 먹지 말라, 튀긴 거 먹지 말라 하면서 맨날 먹는다고. 야, 그동안 짱구를 몇 개를 드셨을까라는 상상을 하면.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왜 유독 짱구인가요? 다른 뭐 달콤한 꿀꽈배기도 있고. 뭐. 네. 네. 바나나 킥도 있고 뭐 바나나 여러 킥도 개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어요. 네네. 이제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버릇이 책 읽으면서 네. 우적우적 이렇게 먹으면서 그 맛에 책 보는 거죠. 책을 막 네. 이렇게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한 박스를 사주신 거예요. 덕용 포장. 네, 근데 네. 더 이상 이제 이거에 질려라. 근데 더 맛있는 거야. 아들을 잘 모르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살이 찌니까 어머니가 막 급하게 이제 그만 했는데 이제 이미 삼양짱구에 중독이 됐어요. 짱구살. 짱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삼양짱구라고요. 그게 중독이 됐습니다. 짱구살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네. 장과학개론을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제 이제 제일 최대 약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최대 약점이 짱구인 남자는 어떤 남자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약간 좀 찔립니다.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네. 저처럼 또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수면 습관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네. 음식도 제때 안 먹고,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해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생각이 들어서, 아, 부검돼서 곧 만나겠구나. 이 생각도 사실. 오래 사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지켜라 그러면 못 지키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습관을 오랜 세월 나쁘게 살아와서 이 상황에서 그냥 간단하게 술, 담배 하지 마라. 저도 술은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담배도 안 피거든요. 그러면 뭐. 두 가지는 안 하는데. 반은 먹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반이 문제인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주변에 약간 좀 뭐 불쌍한 친구가 있다면 야, 최소한 너 이거는 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게 이동진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네. 거는 수면만 좀 제대로. 수면. 7시간씩 하루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할까요? 평생 그랬거든요. 네. 지금 뭐 상담받는 것 같아요. 깨는 시간을 네. 딱 고정하셔갖고요. 어떤 깨고 싶으신 시간이 있으실까요? 아, 네. 그렇죠? 그걸 한 다음에 그때 일어나자마자 네. 강렬하게 빛을 쬐세요. 일부러 들어오도록 네, 그 시간에. 일부러. 아니면 네. 활짝 창문을 하시면 창문 열어서 네. 빛을 쬐갖고 네. 몇 시에 주무시던지 본인이 딱 정한 시간에 늦게 자는 건 시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여섯 시에 자거든요. 아침. 그럼 몇 시에 일어나시길 원하시나요? 한 1시 정도. 정말요? 네. 그러면- 나쁜 거죠. 아니요, 뭐 할 수 없죠, 뭐. 네. 얼굴 표정이, 곧 보겠네. 뭐 이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수면을 7시간 이상 꼭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1시를 목표로 하시면 네. 조금씩 밤에 일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네, 혼자서 네. 조용하게. 약간 좀 야행성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평생에 그래 오셨을까 바꿀 수는 없을 거고 네. 뭐 1시로 하신 다음에 강렬하게 빛 재우신 다음에 그러면 7시간을 목표로 누워서 딱 있어도 잠이 안 오더라도 조금 일어나서 다시 조금 활동하시더라도 주무시기 1-2시간 전부터는 뭐 안 보실 것 같은데 주무시기 전에는 그때는 안 보죠. 영화를 보시나요? 한두 시간 전에는 안 보고. 네. 네. 책 좀 뭐 읽으시고 그렇기도 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시죠 일단은.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1시 말고 한 8시나 9시에 그렇게 안 되세요? 갑자기 이제 모두가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환자 모두가 돼가지고 제가 다리를 이렇게 아니, 구부리게 저 돼요. 말고도 다른 의사 선생님도 다 조금씩 비슷하게 땡기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뭐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잠에 관해서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금 이게 공적인 그런 매체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수면반 뭐 조금 수면. 충분하게 취하시면 수면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면 뭐 네. 거기서 썼지만 2024년도에 논문에 뭐가 나왔냐면 딱딱한 머리뼈 안에 물 들어있고 물을 싸고 있는 막이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아래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 주변에 있는 물이 아. 혈관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데 네. 그때 이제 쓸고 들어가는 게 베타아밀로이드라고요. 네. 베타아밀로이드란 게 뭐냐면 뇌신경에 세포막이 있으면 뉴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구성 성분인데 그것도 이제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언젠가. 네. 분해될 때 우리 짜장면 먹을 때처럼 이렇게 딱 불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그렇죠. 사발면 먹을 때 뚝 잘못 불어지잖아요. 네. 그게 베타아밀로이드. 잘못 오. 불어진 거. 그냥 아밀로이드면 다 청소가 되는데 아. 잘못 불어지면 얘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본드 역할을 해요. 아, 그 여러 가지 뇌신경세포 있으면 얘 달라붙는군요. 때문에 달라붙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뭉치게 돼요. 그게 치매의 시작이거든요.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청소되는 유일한 게 잠잘 때예요. 신비하네요. 네, 근데 수면 시간이 적으면 네. 그만큼 청소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뇌가. 아,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지 뇌에서 쪼개지는 거는 나이가 들면 잘못 쪼개지거든요, 좀 많이. 네. 지금 젊으실 때는 쪼개질 때 잘 쪼개지는데 네. 이게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네. 많이 잘못 쪼개져요. 그때 오히려 또 수면 패턴을 네. 7시간씩은 주무셔야지 네. 이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제 우리 동진님은 이동진 평론가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식사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네. 담배 안 피시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짓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수면은 많이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오래오래 봐야죠. 저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짜장면 먹으면 이제 그 생각 날 것 같아요. 아, 내가 수면을 제대로 취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네, 잘 쪼개시려면 네. 잘 쪼개지지 못할 때가 많으니 네. 잘 주무심으로써 해결하자.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이제 책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찔러서 여쭤봤고요.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게 법의학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약간 좀 후반부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썼던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법의학자가 그 책에서는 정확하게 딱 40명. 아, 그 당시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겠죠? 네, 지금은 네. 뭐 현역은 52명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는 겁니다. 40명에서 52명으로. 그러면 법의학자끼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알겠네요, 서로. 이름은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 받으면 네. 서로 또 얘기도 잘 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쓰신 글 중에서 그 법의학자 수가 워낙 적어서 같은 버스 안 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학회를 제주도에서 한 적이 네. 있는데, 제주도에서 학회하면 이제 저녁 식사로 학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횟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버스를 대절해갖고, 네. 사람이 그래도 한 4, 50명 되니까. 큰 버스를. 버스를 대절했고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다 탔다가. 네. 한 나라의 법의학자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네. 우리 누가 부검해주냐, 뭐 그래서. 그때 얘기가 제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아니, 네. 우리 너무 없구나. 그게 한 2007년, 8년인가 제주도에서 학회했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책에 썼죠. 그랬더니, 그거 되게 이렇게 좀 임프레시브 했나 봐요. 너무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카콜라 제조법도 아니고 이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희가 없긴 없습니다. 많이 네. 없긴 없어요. 제가 생각엔 제가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저는. 5급 공무원으로 뽑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월급이 절대 올려줄 수 없거든요. 뭐 법약한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에서 5급 공무원을 뽑는데 미달인 데는 국가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네. 요즘에는 또 의과대학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라이딩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녀의 장래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의사를 키웠어. 네, 이런 그러니까 거죠. 강남역에서 좀 우아하게 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좀 우리 딸이 그러면 좀 더 우아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뭐 동분서 좀 시신부검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아니 그것도 좋은 직업인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학한 사람들은 늘 수 없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교수님 계신 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민망해하셔서 아마 싫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사회 모든 직업이 다 가치 있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숭고한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 관한 부분들을 어디 유튜브에서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에서 봤는데 은사로 모시고 계신 이제 이윤성 교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본과 4학년 때 이제 강의를 들으신 게 어떻게 보면 영혼을 바꾼 그런 네. 강의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순간에 그 책을 읽을 때 짜릿짜릿한 느낌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본인의 마음이 아마 바뀌셨을 거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정이 있으셨을 거고 찾아가서 그 윤성 교수님한테 그런 의사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손을 잡으면서 10년 만에 나온 내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약간 영화처럼 머리에 그려지거든요. 뭐 이윤 선생님께 네.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예. 나도 물어봤다는 줄 알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제가 이렇게 엄청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했고 아마 그때는 제가 20대니까. 네, 그냥 연봉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여쭤봤냐면 네. 전망이 어떠냐고 좀 여쭤봤어요. 돌려서 물어보신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돈이라는 거, 왜 20대, 옛날 20대는 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아. 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 장래성.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했더니 교수님이 지금이 최악이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넌 떠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아니, 근데 그때는 좋은 말이라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네. 전망이 좋다는 말씀이시구나. 제가 좀 바보 같았죠. 왜냐면 교수님한테 자기 전망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 이제 더군다나 10년 만에 오셨던 네. 제자니까. 근데 저 다음에 이제 한 20여 년 만에 또 제자가 왔어요. 저희 의과대학을,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네네네.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20년 만에 제자분들이 와갖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최악이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아유,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 네. 그래서 아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너는 왜 법의학했니? 많이 제 동기들 많이 물어봐요. 의과대학 동기들이. 그래서 너 기억 안 나니? 그 법의학 시간에 이윤성 교수님이 다 쳐다보면서 누군가 한 명쯤은 법의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쳐다봤던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그 말을 했다는 기억조차 아무도 없는 거. 그래서 아마 그게 운명인가 봐요. 저만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저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분이라고까지는 표현을 못해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처음엔 반대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이게 바로 설득하셨다고. 뭔지 모르니까. 네. 옛날에는 법의학이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바로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시체를 해부하는 거라고. 네, 그리고 네. 정의와 네. 이 사회적 정의를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했더니 네. 아버님은 뭐 알겠다 그러고 어머님은 약간 아쉬운 뭐 좀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예를 들면 어머님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워했던 기억은 나요. 근데 뭐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저희 시대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이가 하겠다 그러면 뭐 사회적 정의 실현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조금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네.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예전이라기보다는 내 부모님이나 이제 특히 이제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아들 믿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평론가님도 처음에 기자님 하시겠다 그러면 당연히다.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부모님이 건들 수가 없는 아들이었고요. 경우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말씀 안 하셨겠죠. 저는 하고 나서도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근데 아들들이 대부분 이래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갖고. 네. 야, 부모님 얼마나 또 자랑스러우셨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이 부검을 할 때 일반적인 절차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은 유가족의 의사와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강력하게 네. 안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도 경찰과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시라는 거, 검안이라는 거 해서 눈 한자는 아니지만 책상 한자를 쓰지만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좀 더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검사에게 의논을 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판사가 영장을 내주면 그걸 기반으로 국가수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저한테는 언제 오느냐? 전날 와요. 전날 이제 요즘에 스캔을 바꾼 카톡으로 내일 몇 건입니다 이렇게 오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형사님이 와 계세요. 서류를 뭘 갖고 오냐면 초동수사한 모든 기록을 갖고 오고 신분증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초동수사한 자료를 형사님이랑 인터뷰를 한 다음에 뭐 신분증도 보고 이분이 맞는지 확인도 다시 하고,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바뀌면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꼭 신분증을 보고 네. 형사님 다시 와서 보고 형사님이 이제 초동수사를 했더니 뭐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갖고 또 유가족이 올 때도 있으면 유가족 분들이 예를 들어 난 이게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다 듣고 부검하러 들어갑니다. 네. 하루에 4건밖에 못해요. 옛날에는 뭐 8, 9건씩 했는데 요즘에는 4건 이상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모든 법의관들이 하루에 4건까지만 하고 4건 넘기는 건 어떡하냐? 그 다음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검 절차까지 말씀드리면 가슴과 배부터 먼저 부검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부검하게 되고요. 네. 머리에 딱딱한 머리뼈가 있으니까 이제 톱까지 사용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부검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나머지 팔다리도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딱 네. 끝나면 어떻게 네. 되느냐? 많은 분들은 막 난도질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어떤 분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순서대로 예의를 지키고. 네. 순서대로 장기 다 넣어서 잘 예쁘게 꿰매서. 봉합해드리고, 네. 혹시 뭐 범죄 피해자든 사건 사고 때문에 훼손이 있으면 네. 그것까지 어느 정도 하고 네. 또 좀 그걸 다 하면 장례식장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싫어하셔갖고 딱 원형 정도를 딱 보존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나가면 형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부검할 동안. 네. 그러면 이제 저희 1차 부검 소견, 예를 들면 네. 살인사건이면 그 문서까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랑 의논해서 저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작성해 드리고, 유가족이 와 계시면 유가족 중에서는 꼭 알고 싶다. 뭐 직접 도대체 뭐냐.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얘기도 해줍니다. 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 네. 가끔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 다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경찰관 분들이 이제 전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유가족 분들이 참관하시겠다고 막 주장하셨던 분도 있는데, 입회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거는 없나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했었는데 트라우마가 돼요. 그럴 것 100%.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설명만 드립니다. 설명만 드리면 유가족 나름대로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질문 답변해드리고 거기까지 끝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부검할 때 네. 해부만 한 게 아니라 혈액 검사도 하고요, 필요하면 영상 검사도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 피 검사, 영상 검사가 이런 게 다 자료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갖고 한 20일에서 한 25일 이내에, 2주에서 3주 이내에 부검 감정서를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됩니다. 네.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이 보고 범인을 이미 잡았을 수도 있고요. 못 잡았으면 그걸 근거로 약간의 도움을 받게 되시고, 결국에 검찰까지 가면 그거를 갖고 이제 범인을 잡으면 기소를 합니다. 네. 피고인들은 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해요. 그렇겠죠. 내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와서 부딪혔다. 아니면 네. 내가 넘어졌는데 그 사람도 넘어져서 칼에 찔렸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방이 일어나게 되고 검찰 측 증인이 부르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정면에 있는 판사, 왼쪽에는 검찰, 네. 오른쪽엔 피고인과 대리인인 변호사, 네. 네.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고인이 쳐다봐요. 네. 그럼 무섭잖아요. 살인자가 네, 쳐다보면 네. 이제 앞만 보고 살인 피의자가 네. 눈 안 마주치고 그러세요? 앞만 보고 이제 네. 변호인이 오시면 이렇게 견누질하고 이렇게. 근데 딱 한 번 이제 제대로 제가 피고인을 보고 싶었던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네. 췌장이 절단된 입양한 아이를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이라고. 네. 그 사건 때는 제가 이제 그 부모가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도대체 네. 어떤 사람인가. 근데
너무 깔끔하게 생긴 거야. 네.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재판에 가서 증인까지 와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딱 하는 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법정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한 150에서 180건 네. 이 정도를 1년에 부검하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한 건 정도? 대략?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입니다. 네. 교수님만 하더라도 부검을 4번 네. 네 구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살인 사건도 살인 사건이지만 사실 다른 훨씬 사건들이 부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넘게 35만 명 2023년 통계를 보면 네. 그 정도로 돌아가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9천 건 정도 부검하거든요. 근데 살인 사건은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10만 명당 0.6명, 요즘에 약간 늘었는데 네. 한 하루에 한 건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경찰청 통계는 훨씬 여러 가지를 다 잡아갖고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실제 통계는 10만 명당 0.6명이라 5,200만 명이니까 네.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맞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부검하는지 360 그러니까요. 뭐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또는 뭐 급사 또는 경찰에서 의심하는 죽음 그리고 자살이라고 돼 있지만 현장이 좀 이상하다. 타살 가능성이 있는 거 죽음, 의료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의료사고. 보니까 그렇게. 9천 건 정도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서요. 네. 고립사 또는 고독사 또는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부패가 됐으니까 아무도 인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처리 이렇게는 안 돼요. 네. 국가의 의무에는 명백하게 어떤 죽음의 원인이 있는지를 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립사 또는 고독사에 대한 부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대부분은 네. 질병을 갖고 계셔갖고 네. 지금 혼자 계시다 보면 술도 많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떤가요? 이제 법의학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의사 전체로 봐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간 선당공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쾌적한 거에 대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난도지라는 영화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는데요. 정말요? 네. 근데 바늘로 이 체열하는 걸 제가 못 봐요. 약간 네. 모순적인데.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네, 네. 그래서 앞에 걸 약간 좀 과장한 것도 있으나 네. 이제 공포 영화를 제가 못 보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이고요. 근데 스크린에서도 이제 체열 같은 거 하는 장면이 나오면 일부러 눈을 흐리게 해서 뭐 왼쪽 위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네.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이윤성 교수님 같은 강의를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동해서 또 의대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러면 되고 싶어도 저는 선당공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 시신에 대한 공포도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네. 저희가 메스를 사용하거든요. 네. 서전이에요. 서전. 의사 중에서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계가 있는데 저희는 임상은 아니죠. 외과 쪽이죠. 계죠. 네. 그러니까 메스를 쓰기 때문에 선당 공포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네. 저희가 눈에 원래 시신에서 혈액을 다리에서 채취하고 심장에서도 채취하고 일부를 눈 안에서도 맑은 액체가 들어있어요. 벌써 막 목소리 떨리는 거 봐요. 죄송합니다. 유리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유리체액이라고 눈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에 보는 것보다 안쪽이. 네.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가장 혈액보다도 더 부패에도 강하고 네. 그걸 검사하면 좋아요. 바늘을 눈에 찔러요. 저희가. 네. 아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마 이제 네. 이동진 네. 평론가님께서는 네. 안 맞았을 거예요. 안 맞- 적성에. 네. 네. 그럼 그걸 아마. 맞는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해보시기 전에는? 저 그 본과 1학년 때 네. 좀 누구나 해부학을 해부 실습을 하는데 실습을 하니까. 그렇게 싫지 않았고 제가 네. 만약에 이거 법의학을 길을 안 갔으면 정형외과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는 아시다시피 저희끼리는 목수라고 부르거든요. 예. 망치랑 정 이런 걸로 땡땡 실제로 땡땡 소리 그러기도 나요. 하고요. 쓰는 도구가 버라이어티하니까 저는 그게 다이나믹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고쳐준다. 뼈 부러진 사람을 일어서게 해준다. 보람이 엄청나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갖고 네. 그래서 아마 법의학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부검? 그 서전의 역할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왜? 하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수천 구를 사실은 해보하셨을 그렇습니다. 거고. 아마 3,000건이 넘게 했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힘들었다? 네. 아무리 이걸 전문적으로 오랜 세월 하셨어도 정신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범죄는 네. 생각보다는 굉장한 잔인한가요? 잔인함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이거든요. 사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 전신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저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보통 분들은 보시면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에. 그래서 그때는 악이라는 게 실제로 있겠구나. 이런 사람은 신이 있어서 뭔가의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케이스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일을 하고
뭐 오늘도 하고 왔지만 이거를 밖에 나갈 땐 전혀 가지고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에서 네. 이제 마치 나의 어떤 거가 안쪽 깊숙이 있고 일할 때만 나오게끔 뭐라고 그럴까요? 똘똘이 스머프 뭐 이런 게 이 안에 있어갖고 나와라 할 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집에 가서도 제가 우울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있는 분이 왜 그러냐. 보통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그때는 약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 그래서 그때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원래 이 제가 하는 직업이 원래 시신을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파리가 얼마큼 끓든 구더기가 얼마나 많든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한 거가 제일 끔찍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오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네, 지금 생각해도 하고요. 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나쁘다는 말 이상으로 한 100배 정도, 네, 1000배 정도를 네. 쓰고 싶죠.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죽음을 많이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4월에 내신 책도 아마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번 책에서도 이제 그 죽음에 관한 이제 교수님의 어떤 명확한 생사관 같은 게 드러나 있습니다. 교수님 스스로가 또 자주 유언을 1년마다 한 번씩 쓰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이 책에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죽음을 보시면 본인의 죽음에 관해서 먼 훗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본인의 죽음이 어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얘기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원하는 바. 네, 네. 저는 꽤 오랫동안 걸어 다녔으면 좋겠고요.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왜요? 그게 네. 배우자가 떠난 다음에 네. 그 받는 고통이 사실은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남자 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한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물어보시니까 네네네. 걸어 다녔으면 좋겠고 꽤 오랫동안 그 다음에 아내가 저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고 네. 6개월 이내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더 장기간 아프지 않고 뭐 일주일만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는 질병의 응축은 네. 유전자가 좀 받쳐줘야 돼요. 몇 가지 유전자가 받쳐줘야 돼서 일주일만 아프다는 거는 하늘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6개월 이내는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정신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양녕대군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놀다 엽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고 뭐 어디서 돼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름다운 지구에서 정말 잘 살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한 2주 이상 누워서 선망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뭐 무협지에 나는 회광반조라고 할까요? 이게 딱 깨어나서 아들아, 돈 딸아, 여보 사랑했어. 이거는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은 2주 이상 혼수 상태 또는 2주 이상이니까 더 오래일 수도 있고요. 그때 누웠을 때 잠깐 깼을 때 아마 눈앞에 주마등이라는 표현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지나갈 때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하면. 뭐 내가 비록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도 못 보고 아주 높은 사람이 돼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겠지만 이만하면 괜찮았다라고 느끼면 그게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6개월 이내만 오랫동안 걸어다니다가 아내가 살아있고 6개월 동안 이내에 아파하고 누웠을 때 선망에 빠졌을 때 이만하면 괜찮은 삶. 이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네. 그 자체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러고 싶다. 저도 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네. 저는 여기 와서 느꼈는데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93세쯤에 느끼실 것 이거 같은데. 두고 어떻게 가죠? 저 여기 와서 막 너무 막 눈에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책 저자로 모실 때 그 책이 물론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인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오게 되는데 오늘 두서없이 많은 것들을 여쭤봤는데 흥미가 충족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약간 감동적인 징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정말 최상의 그런 토크가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네, 이제 끝나는 자리에서 또 이제 의사가 나오는 어떤 영화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전문가가 보기에는 의사가 잘 묘사가 되면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는 영화가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한번 또 여쭤봐도 될까요? 그 윌 스미스가 나오는 컨커션이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 게임 체인저라는 게임 체인저.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로 나옵니다. 극중에서 극중에서 나오는데 NFL이라고 미국 풋볼 리그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난폭해지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원래 굉장히 괜찮은 선수인데 아내를 막 폭행한다든지 뭔가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이렇게 뭔가 뇌가 변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거 돌아가신 분의 부검을 맡은 거예요. 부검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봤더니 뇌 병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NFL 즉 최상급의 이런 미식 축구 선수들은 물리적 충격이 많으니까 뇌에 트라우마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발표하는데 NFL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잖아요. 스캔들이 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막던 뭐 이런 거에서 나중에 좀 학문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걸 극복하는 실화입니다. 실제 인물이 발표한 그 논문이 아주 이렇게 대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네. 그걸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모아서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네. 법의학자로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영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아주 높은 평점을 받을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네. 뭐 의사가 나오는, 특히 법의학자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애환과 어떻게 보면 그 책임감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럼 좀 약간 짓궂게 의사가 나오는 작품 중에서 본인의 직업이 나오게 되면 약간 팔짱 끼고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그런 그렇게 좀 됩니다. 약간 이상하게 묘사가 된 이건 좀 부정확하고 좀 이상하다는 영화는 없으셨습니까? 제가 의사 나온 영화를 잘 안 봐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제 네, 평상시에도 만나는데 뭘 영화에서까지 봐. 아니, 이런 저희가 수도 딱 그런 있죠. 거예요. 그래서 네. 남 유튜브, 의사 유튜브를 안 봅니다. 아, 네. 뻔한 얘기지 않은데 의사 나오는 영화도 네. 어렸을 땐 많이 봤는데요. 아.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네. 다 구라야 구라. 예를 들어 슬기생 이런 거 봐도 네. 남들 다 재밌다고 하거든요. 낭만 닥터 김사부 네네네. 다 재밌다고 하는데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 굳이 계속 많이 걸리시겠죠, 뭐가. 아마도요. 예. 그리고 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제가 좀 안 좋은 게 막 이제 심장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에이 저거 아니지. 뛰는 게 이상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추천 아니요. 이상하게 나온 게 이미도 뭐 좋은 영화 게임 체인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인터뷰 어떠셨는지, 괜찮으셨는지.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네. 팬이었던 이동진 평론가님, 작가님을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네. 성덕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거를? 성공한 네. 덕후? 굉장히 오늘 즐거웠고요. 또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그런 또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